자, 거기 109페이지, 109페이지 그 좀 중요한 거 제가 거기 하나 누락됐는데, 갈로 1번하고 2번하고 좀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제일 밑에 1번에는 거기 바다로 된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포락지가 된 경우. 그래, 바다로 되었을 때하고 포락지 되었을 때하고 하천이 된 경우. 자, 이때 1번 요거는 등록 말소를 해야 돼야 안 했대요? 아, 그렇죠. 1부는 뭐였고 1부냐 전부냐. 이제 일단 1부든 전부든 등록 말소입니다. 말소하고. 그렇지만 요거는 아니죠. 그까지 시험 안 나오고 이거는 등록 말소 안됨. 그 대신에 소유권을 찾고 못 찾고는 이제 포크링가 작업을 할 수 있으면은 소유권 때 찾으면 되고, 못 찾으면은 못 찾는 거고. 그게 그죠? 소유권 찾을 때 찾나 못 찾나 것만. 자, 포락지가 된 하천이 된 경우에는 말소 안 된다. 그거 주의하시고, 말소 대상이 아니다 하는 말 그거 줄치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시험에 여러분들에게 틀린 걸로 낼 때는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뻔하게 말소 된다 하겠죠. 안 하신 분들 있잖아. 바다로 되거나 토지가 포락지 되어 하천이 됐을 때 그 토지를 등록 말소를 하여야 한다. 말소 대상이다. X 틀렸다 봐야 돼요. 꼭 좀 그 지문에 주의해 주시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축척 변경. 별표 역시 3개. 매년 거의 출제되니까요. 그 축척 변경이라 하면 임야도입니까? 지적도입니까? 지적도. 축척 변경은 지적도.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지 임야도 하면 틀렸다. 옛날 지적법에는 임야도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임야도는 아니다. 그만 지적도의 축척을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을 한다.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근데 만약에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하면은 맞아, 틀려요. 틀렸죠, 그죠?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00분의 1을 1200분의 1로 변경하는 것은 축척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근데 만약에 1200분의 1을 이거는 축척 변경이 맞는데 1200분의 1을 2400분의 1 하는 건 축척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하는 거지,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은 축척 변경이 아니다. 시험에 축척 변경에 대해서 개념을 물을 때는 주의할 부분은 몇 개예요? 몇 개?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개. 임야도 들어가면 틀렸다는 점. 그 다음에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하면 틀린 질문이다. 됐죠?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해야 맞고. 근데 또 숫자 개념에 약한 분들은 2400분이 더 큰지 1200이 더 큰지 모르면 이제 또 틀리고, 그죠? 일단 이건 여러분 이제 분수가 클수록 작은 축척, 그죠? 분수가 작을수록 대축척. 그럼 우리 축척은 지난번에 보신 대로 기본 축척이 얼마였죠? 5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축척이었잖아요. 그죠? 지난 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500분의 1을 더 줄이면 1000분의 1.
그죠? 1000분의 1이 있었고, 그 다음 600분의 1을 2배 줄이면은 1200분의 1. 또 1200의 1을 또 줄이면 2400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축적했죠. 7개. 기본 축적 이렇게만 봐요. 그리고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500분의 1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지적도의 축척은 여기 1200분의 1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 임야도의 축척은 주로 6000분의 1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 면적 결정할 때도 500분의 1이거나 600분의 1이거나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소수 한 자리까지 등록했죠. 0.1 이하는 얼마로? 0.1 이하일 때는 면적이 0.1. 소수 한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0.1까지 등록, 소수 한 자리까지 아닙니까? 측량한 면적이 0.1 이하일 때는 0.1로 등록한다. 그리고 환산할 때는 0.05를 기준 해가지고 면적을 환산했잖아요. 0.05 초과될 때는 올려주고, 0.05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 딱 떨어졌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인 소수 첫째 자리가 홀수면 올려주고, 짝수거나 저러면 버리뿌라요. 그 다음에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분일 때는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소수 정수로 등록하니까 0.5를 기준해가지고 0.5 초과할 때는 올려주고 미만은 버리고, 0.5인 경우에는 정수 끝자리가 홀수면 올려주고, 제로거나 짝수면 버리뿌라, 0.5를 버리뿌라, 이렇게 봤죠. 자, 뭐 됐고, 다음 또 하니까 보시고, 자, 그럼 축적 변경 보시죠. 축적 변경 대상 112페이지입니다. 대상은 토지 잦은 이동으로 한 필지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와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 곤란하다. 그 다음에 너무 잦은, 거기 서로 다른 축적 좋죠. 서로 다른 축적. 그 다음에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건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별표 하시죠. 축척 변경 승인 신청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없었대요? 있어야 되죠. 3분의 2 하는 숫자, 거기 별표는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이원회, 축척 변경 이원회 의결을 거쳐 줄치시고, 그 다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근데 우리 지금까지 시험에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동할 때는, 정리할 때는 언제 두 군데, 지번 변경할 때하고 축적 변경할 때입니다. 이거. 그 대신 우리 지번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돼요, 없었대요? 없어도 된다. 혹시 시험에 지번 변경이나 축척 변경이나 이 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하면 틀린 점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축척 변경일 때에 토지 소유자 동의를 3분의 2 받아야 되고, 지번 변경 시에는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는 점. 그 대신에 시도지사의 승인은 둘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받는 거는 요거 우리 이동에서는 축척 변경하고 지번 변경할 때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 공부를 밖으로, 관청으로부터 밖으로 반출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했죠, 그죠? 그거는 이동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거는 반출이고, 이동할 때는 합병이나 뭐 분할이라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이동 사유에서는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하면 틀렸죠, 그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딱 2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축척 변경. 그러면 우리 지번 변경은 면적에 변동이 없잖아, 그죠? 지번만 달라지지. 그렇기 때문에 땅 주인들한테 뭐 피해 줄 일도 없고, 그러나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은 면적에 대한 증감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증감이 있다.
면적 증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첨부 서류는 뭐 여러분 사유서, 동의서, 그 다음에 의결서, 사본, 그 다음 맹세서,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승인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시행 공고를 그 별표 며칠 이상 공고합니까? 날짜 20일 이상 공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시군구 게시판 또는 리동 게시판입니까? 밑입니까? 밑. 또 인터넷 홈페이지 가면 안 되죠, 그죠? 리동 게시판입니다, 둘 다. 아까 앞에서 우리 지적 공부를 복구했을 때 복구 시행 공고는 뭐였습니까?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죠, 그죠? 아닙니까? 아까 거기 우리 교재 96페이지에 이런 게 시험 나오거든요. 96페이지 다시 넘어가셔서 우리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할 때는 96페이지 96페이지 거기 6번 그 별표 넣으시고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 15일 이상 게시. 요거는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입니다, 그죠? 복구할 때고. 자,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할 때는 113페이지 다시 시군구 및 리동 게시판입니다. 리동. 여기다 인터넷 홈페이지 가면 틀렸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거기 게시하는 거는, 공고하는 거는 지적 공부 복구할 때예요. 복구할 때고, 축척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 및 리동 게시판이고, 그 다음에 게시해야 될 내용을 묻습니다. 그거 보시죠. 자, 거기 게시할 내용은 목적 동그라미, 목적, 그 다음에 지역 동그라미, 지역, 어느 지역인지, 그 다음에 기간 동그라미, 기간, 그 다음에 세부 계획 줄치시고, 세부 계획, 그 다음에 청산 방법 줄치시고, 청산 방법, 그 다음에 협조 줄치시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른 것 갖다 끼워 가지고 출제합니다. 내용 보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느낌 와요, 안 와요? 느낌 옵니까? 만약 거기다 뭐 제곱미터당 산출 가격 그거 있어 없어요? 없죠. 자, 땅 이제 축적 변경하다 보면은 땅 면적이 증가한 가져오니까 제곱미터당 땅값이 얼마인지, 산출 가격을 얼마인지,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게시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지적소관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즉 시군구청의 공무원분이, 담당 공무원이 조사해가지고 축적변경위원회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가격 결정은 축적변경위원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고 하면 안 돼요. 지적소관청은 결정합니까? 조사합니까? 조사하고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 아니에요.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뭐 나머지 또 갖다 넣어서, 그 다음에 거기 경계점 표지 설치, 이번 지난번에 시험 나왔어요. 거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며칠 이내에 30일, 거기 시행 공고가 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기는, 뭐 또 나온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뭐 교수 마음이니까 또 원래 나왔다고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면적 결정. 그러면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후의 면적입니까? 전의 면적입니까? 전의 면적. 요거는 전후 동안, 전후. 아까 앞에서 우리 등록 전환하고 또 분할할 때는 그 등록 전환 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 전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 될 면적이고, 초과될 때는 직권으로 정정했었습니다. 정정했죠. 이것도 이제 꼭 좀 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전, 후, 네, 꼭 동그라미. 예. 예?
11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 꽂으시고 전의 면적,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경우 줄치시고 후의 면적, 이렇게 그걸 뒤바꿔 내버려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머지는 뭐 청산 문제, 그리고 114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 청산, 원래 아까 면적 축척 변경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있고 줄어든 사람이 있는데, 이걸 이제 청산금을 산정해가지고 돈을 내줄 사람 내주고 받을 사람은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외로 청산 안 하는 경우 두 가지. 1번에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그 다음에 2번에는 전원이 합의한 경우, 이렇게 하면 주십시오. 예, 넘어갑니다. 자, 그럼 넘어가셔서 116페이지 청산금 산정 및 공고입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금액을 제일 1번에 보십시오. 1번에 1고 동그라미 보시면 소관청 동그라미 치시고, 소관청은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합니까? 미리 조사합니까? 미리 조사. 근데 조사만 하지 소관청이 결정한다고 하면 틀려요. 결정은 누가 하느냐?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미리 조사해가지고 그 제곱미터당 땅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축척변경위원회에다가 제출해주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 이상 공고합니까? 거기 15일 이상. 그게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 아까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그 다음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날짜 이거는 제가 외워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 그 지적측량 적부심사에서도 우리 30일, 60일, 90일, 7일 외하라고 했죠. 그죠? 369, 7. 예, 369, 7. 그거 꼭 해놔야 돼요. 원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이제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나올 때 됐고. 그 다음 여기 축적변경 시행 공고 20일 이상. 그 다음에 리동 및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아니다 한 것 주의하시고,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 올리는 거는 지적 공부를 복구했을 때, 복구 공고할 때에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아니고 밑에 적어도 밑이고, 요도 아까 뭐예요? 밑, 예, 시군구 게시판 밑, 또는 아닙니다. 밑입니다. 시험 문제 낼 때는 또는이라고 내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하면은 둘 중에 하나고, 밑 하면은 둘 다고, 엔드고. 또는은 뭐 여러분 와 아시죠? 물건 정권에서 뭐 방해 예방 또는 담보 제공입니까? 밑입니까? 물건 청구. 제가 여러분 담장 축대 붕괴될 염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고목이 넘어갈 염려가 있다. 장마철에 불안하다. 예? 그 물건 청구 아니에요? 못 들었어요. 나중에 알아야 되고요. 그것도 시험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그러기 요거 우리 자 지적에서는 여기 공부 게시할 때는 밑 둘 다 밑이죠, 그죠? 밑 인터넷 홈페이지 아까. 그다음 여기도 시군구 게시판 및 리동 게시판. 그다음에 날짜 20일, 15일 날짜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청산금 납부 고지 통지를 수령이나 납부 통지를 1월 이내에 자 1월 이내에 신청 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 1월 이내에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수령 납부 통지는 20일 이내에 소유자한테 통지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청은 1월 이내, 그 다음에 수령 납부 통지는 20일 이내,
그럼 20일이 두 번 나오죠. 그죠? 아까 시행공고도 20일. 그 다음에 청산금 납부나 수령 통지도 20일. 시행공고는 20일. 시행공고도 이렇고. 청산금 공고는 15일. 그 다음에 내는 거와 납부하는 것 몇 개월 후에 내야 돼요? 6개월. 둘 다 6개월입니다. 옛날에는 내는 거는 3개월, 수령은 6개월 이렇게 달랐어요. 내는 거는 빨리 내라 하고 찾아가는 건 저 찾아가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막 불만 터뜨리 나중에 벗겨지면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 공부하시기 좋게 6개월. 근데 시험 문제는 그걸 많이 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납부가 6개월인지 수령이 6개월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내는 거는 빨리 내고 받아가시는 거는 천천히 해 이렇게 요약했거든. 왜냐하면 납부는 3개월 이내, 수령은 6개월 이내 이래 돼 있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작년에 개정됐거든 이게. 둘 다 6개월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약조 다 6개월입니다. 이제 시험에 그 대비하면 돼요. 여러분 공부하시기 좋지 뭐. 그 다음 제일 밑에 줄 치시죠. 만약에 이거, 자, 그러면 남는 돈은 어디로 들어가요? 국고로 들어갑니까?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가요. 예, 지방자치단체 수입 들어가고. 부족액은 소유자가 부담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돼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돼요. 그럼 남는 거는 저가 가고 모자란 건 소유자 내라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부족액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해가 틀린 걸 내요. 부족액은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해야 되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하면 틀렸다 하는 것도 거기 그 위에 갈로 4번에 갈로 중간쯤 보시면 갈로 4번 거기 보시면 끝에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거기 줄 치시고 소유자 X 그러니까 틀린 지분 낼 때는 소유자가 부담한다 해서 X 틀렸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공고. 아까 이제 확정 공고 내용은 뭐 거기 됐습니다. 보시 마시고 오히려 이동 시기를 그 제일 밑에 줄에 토지의 이동 시기가 언제라 했어요? 어디 그 준공이 있습니까? 그거? 이 공사하는 겁니까? 축적 변경이? 축적 변경하는데 뭐 포크레이 필요합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포크레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물었는데 포크레이 들어가야 되는 언제예요? 신규 등록 간척 사업할 때 신규 등록 예? 그 다음에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임야를 밀어가지고 택지 조성할 때는 포크레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공사 착수 시였습니까? 준공된 때 준공된 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축적 변경 이거는 그 공사 안 들어가요. 그냥 연필하고 자만 있으면 돼요. 측량만 하면 돼. 측량기. 자, 그래서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확정 공고일이 이동 시기가 된다. 그거 시험에 거기다가 시행 공고일 X, 시행 공고일 X. 자, 그 말은 지문에 축적 변경에 있어서의 그 이동 시기는 시행 공고일이 이동 시기가 된다 하면은 X다 이 말입니다. 됐죠? 확정 공고일이 이동 시기가 된다. 그리고 아까 이동의 효력의 발생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등록한 때다 했죠. 그죠? 그죠? 공부에다가 등록을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어요. 이동 정리 시기는 준공된 때라든지 공사 착수 시가 아니라 공사 준공된 때고 그다음 축적 변경은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확정 공고일이 이동 시기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예. 자, 그럼 넘어가시고 축적 변경 이원회 이것도 앞에서 우리 중앙지적위원회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시도에는 지방지적위원회 두었는데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뭐 했어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였습니까? 적부 재심사였습니까? 적부 심사. 지적 측량을 적당했나 부당했나 심사하는 기관은 지방지적위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죠. 그죠? 제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중앙지적위원회 하는 일은 재심사뿐만 아니라 측량기사들의 양성,
징계, 그 외에도 연구, 개발, 계획 이런 걸 했는 거지. 뭐 다른 거 여기 이거 넣어놓고 출제하는 거예요. 즉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뭐 이런 거 하면 틀렸다. 자, 119페이지에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도 우리 축척변경 중앙지적위원회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했었어요. 이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그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과장이었습니다. 저기 중앙부처에 국토부 국장 과장이었어요.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근데 여기 축척변경위원회 위원도 몇 명 이상입니까? 5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원은 똑같아요. 5인 이상 10인 이하라고 줄 치시고, 그 대신에 토지 소유자는 얼마 이상 들어가야 돼요? 아니 2분의 1 이상. 과반수하고 2분의 1하고 같아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과반수는 반 넘을 갖잖아요. 넘을 과 10명이 위원이면 6명이 돼야 돼요. 과반수 과마. 그렇지만 2분의 1은 절반 5명입니다. 알겠죠? 예, 그것도 또 이해하시고. 과자, 과반수하고 2분의 1 달라요. 어떤 교수님 책에 보니까 그 과반수하고 2분의 1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던데 숫자 개념 좀 착오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 2분의 1 이상. 그 대신에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이면은 모두 전원을 위촉해야 돼요, 안 했대요? 해야 되죠. 5인 이하면은, 왜냐하면 2분의 1 이상이 소유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5인 이하이면은 전원을 다 이원으로 위촉해야 되죠. 그죠? 예,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제일 밑에 줄이고, 자,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됩니까? 지명한 자입니까? 누가 지명해요? 소관청이 지명한 자. 소관청이 지명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부 중앙부처의 국장이 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은 과장이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거기는 국장, 과장 앞에 중앙지적위원회. 그렇지만 여기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뭐 다른 사람 딱 넣어놓으면 틀렸고 지명한다. 소관청이 지명한다. 근데 만약에 그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임명한다. X. 호선이 아니죠. 호선이 뭐예요? 지명해가 니해라 그래. 그죠? 니해라 박수 쳐보는 거예요. 거기 호선이에요. 자기들끼리 뽑는 걸 호선하고, 우리 지명은 소관청이 누가 하세요? 지명하는 거지. 뭐 우리끼리 뽑는 게 아니다. 자기들끼리 뽑으면은 호선하고, 우리 자기들끼리 뽑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지명한다. 그래서 호선한다 하면은 X, 호선 X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19페이지 거기 심의 의결 사항 거기 별표 넣으십시오. 심의 의결 사항 그 별표 넣으시고, 요거 하고 앞에서 우리 중앙지적위원회하고 비교해서 내니까, 앞에서 우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들은, 업무 내용들은 주로 측량 기사대에 대한 양성, 징계, 연구개발, 정책개발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죠? 또 그 대신에 측량 적부 심사였습니까? 재심사였습니까? 재심사 꼭 기억하시고, 지방이 그냥 심사고 중앙은 재심사고, 그것만 주의하시고. 근데 여기는 그런 말 들어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 그 다음에 이신청, 그리고 기타 회의에 붙이는 사항, 거기 회의에 붙이는 사항, 요걸 이제 가지고 교수님들이 앞에 가고 땡겨 가지고 문제 냅니다. 냄새가 그게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축척변경위원회, 우리 이제 지적법상 위원회 2개밖에 없어요. 중앙지적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물론 3개입니다. 지방도 있으니까. 일단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축척변경위원회의 업무 내용하고 비교하실 줄 알면 돼요. 냄새 느낌 옵니까 안 옵니까? 이제 느낌이 와야 돼요. 제가 분명히 아까 중앙지적위원회는 다 뭐하고 관련돼서 측량하고 관련됐잖아요.
중앙지적위원회 앞에 우리 공부하신 거, 예? 측량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측량은 하지만은 축척변경위원회는 면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 제곱미터 가격이나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만 이제 업무 심의 의결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회의, 그 다음에 통지고, 통지는 의원들한테 결의 내용이나 장소, 안건 이런 것들을 모두 며칠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 5일, 거기 5일 전까지, 5일. 요걸 날짜를 7일, 뭐 15일 이렇게 바꿔내요. 5일입니다. 할 수 없어요. 왜 7일 안 하고 5일 합니까? 이건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5일로 그냥 법을 만들어놨고, 우리 보통 뭐 사원총회는 며칠이 7일 전에 발송해야 돼요. 그죠? 사원총회, 뭐 발신주의 뭐 공부했을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쭉 넘어가시고 그럼 그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121페이지 직권 등록 사항 그 별표. 직권 등록 사항. 자, 직권으로 등록 사항 정정.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보시죠. 자, 1번 이동정리계획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1번. 그 다음 2번은 면적의 증감 없이 하는 말이죠.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그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직권 정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핵심 뭐예요? 면적의 증감 없이 하는 말이 있고 없고를 지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면적 환산이 잘못되었다고.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면적 환산이 뭔데요? 계산 잘못한 거죠. 면적 환산을 잘못했다. 뭐 잘못했는가? 평을 제곱미터로 계산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척관법이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평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평으로. 그러면 한 평으로 등록된 거는 몇 제곱미터로 환산해야 돼요? 3.3058 제곱미터잖아요. 그죠? 한 평은 뭐. 근데 반대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고치려고 하면 3.3058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나누어야 되는데, 이거는 나누면 되고. 근데 지금 우리 보통 계산법은 곱하기로 할 때는 0.3025로 곱하고, 나눌 때는 3.3058로 나누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데, 뭐 실무가 분들은 이걸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혹시 나중에 계산하실 때 시험에는 잘 안 내요. 이게 시험에는 안 내는데 그래도 또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원회의 의결 결과 줄지죠. 이원회의 의결 결과. 4번에 이원회의 의결 결과. 그 다음에 5번에 등기관의 통지 줄지고. 등기관의 통지. 그 다음에 6번에는 잘못 정리된 경우. 그 다음 7번은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 다음 8번은 잘못 입력. 그 다음 9번은 다르게, 거기, 자, 각각 다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우. 이렇게 해서 핵심어만 딱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창고 학습의 판례는 아까 말씀드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한 필지는 설정되어 있고 한 필지 설정 안 되어 있으면 합의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가압류되어 있거나 가처분 등기되어 있거나 또 경매 신청 등기되어 있거나 등등 용익권 이외에 다른 등기들이 있으면은 한 필지에는 등기되어 있고 두 필지 등기되어 있던 원칙은 합의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단 아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 필지 다든 합필되는 땅 모두가 등기원인과 접수번호와 연월일이 똑같은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면은 합필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시고, 그다음 소유자 정정. 소유자 정정에 꼭 별표 넣으시고요. 자,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요거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소유자 정정 3개는 자주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책에는. 자, 등기된 토지는 뭐를 기초로 해야 돼요?
등기된 토지라면은, 자, 등기부상의 소유자하고 대장상 소유자하고 봤을 때 어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뭐가 우선해요? 대장이 우선합니까? 등기가 우선합니까? 제가 분명히 첫 시간에, 자, 원시 취득했을 때하고 승계 취득했을 때하고 또 좀 구별하시라 했잖아요. 그죠? 원시 취득일 때는 선대장 등록, 예, 선대장 등록을 하고 후 보존 등기다라는 것을 꼭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존 등기할 때는 먼저 대장 등록 먼저 하고 후에 보존 등기 하기 때문에 대장상 소유자를 기초로 해서 보존 등기를 받아줍니다. 이거 됐죠? 그렇지만 승계취득, 매매나 증여나 교환 등으로 소유자가 이제 바뀔 때는 선 이전 등기를 하고 후 대장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 소유자 정리합니다. 고로 이때는 등기가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등기부상 소유자 됐죠? 고로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라면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를 기초로 하면 돼요. 됐죠? 뭐 또 적습니까 이거? 뭐 이해하고 되면 지금 뭐 또 연필 뺐다고 씁니다. 죄송합니다. 선 대장 등록 후 보존 등기. 그 다음 승계일 때는 먼저 이전 등기 해가시고 후 대장 정리를 합니다. 소관. 그 대신 소관청에 통지하면 돼요. 등기관들이 세무서하고 저기 구청하고 소유자 바뀌었습니다. 알려주면은 그것을 알아서 대장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적고 뭐 수업 안 들으니까 하죠 제가.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되죠. 제가 좀 죄송합니다. 또 하니까 예, 됐고 또 안 하고 또 합니다. 또 하니까 안 적지 마십시오. 예, 이해하셔라. 이해하시고. 그러면 거기 미등기 토지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등기 뭐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등기 안 되어 있는 토지 요거는 소유자에 관한 정정을 할 정리가 아니고 정정이에요. 고치는 겁니다. 그런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초로 해야 돼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와 일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상의 주민번호라든지 성함이라든지 뭐 이런 번호가 대장하고 대장상 소유자가 실제 불일치한다든지 하면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초로 해가지고 소유자를 정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를 바꾸는 게 아니고 소유자의 변동은 없어요. 없는데 소유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그 대장상 정정할 때는 미등기된 토지라면은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거기 기초로 해서 정정을 하고 등기되어 있는 토지일 때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등기를 기초로 해서 정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소유자 정리입니까? 정정입니까? 정정.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서 124페이지는 그 4번만 별표하십시오. 124페이지는 4번만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하는 거. 거기 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125페이지는 지적공부에 정리해가지고 쭉 저 밑에 내려오시면은 정리 방법 해가지고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이동의 경우하고 2번에 소유자 변동하고 줄 치시고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1번에 이동정리계획서 작성, 거기 이동정리서 작성. 그 다음에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는 이동정리계획서입니까? 소유자 정리계획서입니까? 거기 소유자 정리계획서 그 줄 치시고. 근데 시험 낼 때는 바꿔내요. 바꿔내니까 꼭 좀 이동은 이동정리 말고도 이동정리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계획서 지금 바꿔내면 이거 틀린 거들. 자 넘어가시고 126페이지 이제 자 소유자 정정입니까? 정리입니까? 글자 잘 봐요. 앞에서 우리 가족 등기된 토지는 등기를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가족관계 기록상을 기초로 한다 했잖아요. 정정할 때는 예? 그 다음에 정리할 때 보시죠. 정리. 자 등기된 토지는 역시 뭐를 기초로 하면 돼요? 등기를 기초로 하면 됩니다.
됐죠? 전부 등기 아닙니까? 기억에도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필 정보. 근데 요거 이해를 하십시오. 기억의 등기필 정보가 옛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등기필증이에요, 이게. 옛날 등기필증 시대예요. 지금 전산화 되기 전에는 필증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등기 완료 통지서는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 자, 이거는 뭐냐면 등기 완료했습니다라고 통지서를 보내드려요.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매수자로서 등기 신청했을 때 보내드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때겠습니까? 여러분이 등기 신청하시게 되면은 완료 통지서가 날라오겠습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매수자로서 등기 신청하시게 되면은 등기필 정보가 제공됩니다. 얘는 등기필증이다 이 말입니다. 이랬습니까?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시더라도 등기필 정보가 제공됩니다. 여러분 대리인으로서 신청하셨던, 여러분 직접 등기소가 신청하셨던, 그거는 등기필 정보가 제공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신청 안 하시고 대위 신청했다든지, 또는 뭐 직권으로 했다든지, 또는 뭐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했다든지 할 때는요, 또 의무자가 신청했다든지, 의무자가, 제가 매도인이고 여러분 매수자예요. 여러분이 부동산 매수하셨으면은 등기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 이전 안 해가고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2주택 중과세 부과되니까 팔았는데 등기 이전 안 하시는 바람에 계속 저 앞으로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가서 판결 없이, 제 판사 판결 없이 제가 등기 여러분 앞으로 넘길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판사에 판결 받아야 돼요. 이행 등기 인수 이제 나중에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등기해 가세요. 등기 인수 청구에 소를 제기해 가지고 판사한테 판결 받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등기 빨리 넘겨 가세요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판결 내려주면은 제가 가서 접수해 가지고 등기 넘기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신청해 가지고 등기가 여러분 앞으로 넘어갔을 때는 등기필 정보가 제공되겠습니까? 완료 통지서가 날라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완료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의무자로서 신청해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등기 넘겨놨습니다라고 등기관서에서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 완료 통지서가 등기필증과 같은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어요. 여러분 등기필증 정보가 없으면요, 나중에 확인 서면이 있어야 돼요. 법무사 그 확인 서면 5만 원인가 해요, 요새. 등기필 정보 필증이 없으면요, 옛날 계약서인데 그게 없으면 확인 서면비가 5만 원인가 그래요, 4만 원인가 그래요, 실무에서. 예. 나중에 뒤에 등기 가서 나옵니다. 등기 필증은 재발행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그 받아놓으신 그 완료 통지서가 필증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꼭 좀 여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증명서, 그 다음에 관서에서 제공한 전산 자료, 전부 앞에 뭐 붙었어요? 등기 다 붙었잖아요. 등기. 예, 등기 관련 서류죠. 그 다음에 그 2번에 신규 등록 동그라미 치시고. 자, 신규 등록일 때는 아직 등기가 안 된 토지이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여 등록. 직접 조사하여 등록. 이게 이번 지난 그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게 나왔고. 그 다음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 뭐 그럼 우리 국가 땅은 뭐 국유로 등기한다고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뭐 보시고, 민법에서 또 점유취득시효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그리고 시험에 대비하실 거는 오히려 그 우리 126페이지 중간에 열린 갈로 2번 그거 별표 넣으시죠. 자, 우리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권리입니까? 토지 표시입니까? 표시 동그라미 표시. 표시하는 말. 핵심 포인트는 표시 동그라미 표시. 권리가 아니고. 항상 우리 권리는 등기를 기초로 합니다. 권리는 등기를 기초로 해야 되고, 토지의 사실관계인 표시는 대장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대장상 지목 지번하고 등기부상 지목하고 불일치한다. 그럼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대장을 따라야 되지.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직권으로 정정해요. 토지 그 등기부 대장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뭐 과수원되어 있거나 한데 등기부는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다른 등기를 신청 안 받아줍니다. 거기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를 정정할 수 없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를 해야 된다고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2번 문제 이거 자주 줄 때 되니까 꼭 별표해 놓으시고 그 불일치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를 정리를 할 수 없다. 단지 대장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다가 이 사실을 불일치합니다라고 통지해 줘야 된다. 요거 꼭 좀 시험에 자주 내면 되고 말 바꿔내버려요. 됐고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촉탁. 등기 촉탁은 아까 말씀드린 이동 사유가 있으면은 촉탁 등기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동 사유 중에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닌 것만 하나 공부해 놓으시겠어요. 뭐였습니까? 아까 또 잊어붙죠. 신규 등록. 이동 사유 중에 그 갈로 3번, 닫힌 갈로 3번 그거 별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닫힌 갈로 3번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토지 이동 정리를 한 경우에는 모두 등기를 촉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등록 동그라미 치시고 경우에는 아직 미등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그 다음 촉탁 등기 대상 해가지고 우리 책에 1, 2, 3, 4, 5, 6까지 쭉 있고, 제일 밑에 까만 네모 안에 보시면은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닌 것 해가지고 신규 등록, 소유자 변동, 경계좌표의 변경, 그 세 개죠. 그러면 이동 사유 중에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닌 거 물으면 신규 등록 안 합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자 변동은, 소유자가 변동되면은 이동 촉탁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저 땅을 여러분 사셨다. 그러면 소유권 등기를 여러 번 넘기는데 이걸 등기 넘기시 가실 때 촉탁으로 넘깁니까? 신청해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 당사자 신청해가지고 넘겨갑니다. 아까 여러분이 권리자시고 제가 의무자로서 인감 등기 필증 이런 거 다 떼드려야 됩니다. 주소증명서는. 근데 아까 제가 등기를 협력 안 해드리면은, 제가 등기를 인감 떼드리고 필증 드려야 되는데 안 해드리면 등기 못 넘겨가요. 이때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이행 판결 받아야 돼요. 이행 판결 받으시면은 판결문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등기 넘겨가시면 돼요. 이때는 매매 계약서가 원인 증서가 되겠습니까? 판결서가 원인 증서가 되겠습니까? 매매 계약서? 아니에요. 판결서가 원인 증서가 됩니다. 이제 계약서는 째뿌도 됩니다. 김명주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 계약서 썼잖아요. 매매 계약서 썼는데 제가 법무사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여러분 직접 신청해가 제가 인감이나 필증 다 떼드리고 서류 필요한 거 다 교부해드리면은 여러분 출석하셔가 등기 넘겨가면 되잖아요. 예? 제가 보면 출석해야 돼, 안 했대? 등기소 안 해도 됩니다. 다 위임해드리면 돼요. 다 위임해드리고 여러분 직접 혼자 가셔서 제가 서류 다 드렸으니까 등기 넘겨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 등기 필증이 없다면은 확인 서면으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제가 따라가야 돼요. 그때는 제가 의무자임을 입증 증거를 내야 되니까 나도 등기에 나옵니다. 근데 협력을 안 해드려가 인감도 안 떼주고 필증도 안 드리고 등기 넘겨달라고 해도 몇 번이나 해도 예 하고 안 넘겨가요. 안 넘겨드려요. 협력 안 해드려요. 그럼 할 수 없이 여러분 소송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소송 제기하시면은 판사가 이행 판결 내줍니다. 이행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 내리드리면은 그 판결문 정본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등기 원인 증서가 됩니다. 그것만 첨부하면 단독 등기 넘기 신청하면은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저하고 매매 계약서 썼는 거 없었대요. 그거는 등기 원인 증서로 효력이 없어요. 이제 판결서가 원인 증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판결서가. 그렇지만 아까 당사자 신청하거나 법무사 변호사한테 맡기거나 그때는 매매 계약서가 원인 증서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할 때는 매매 계약서가 원인 증서가 되고, 판결에 의하여 등기 신청 단독 신청하실 때는 판결서가 원인 증서가 돼요. 됐습니까? 그 대신에
판결에서 등기 넘길 때는 판결서가 원인 증서고 원인은 판결입니까? 매매입니까? 원인이 판결에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원인은 매매예요. 매매. 등기부에 매매로 넘어갑니다. 등기 원인은. 아셨죠? 그래서 교수들이 만약에 문제 소유권 매매나 대물 변제나 뭐 다른 원인 이런 계약이어서 판결로 등기 넘겨갈 때 원인은 판결이 원인이 된다? 틀린 질문입니다. 판결이 원인이 아니고 매매, 증여, 교환, 대물 변제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판결서는 원인 증서예요. 구별되겠습니까? 예, 용어 하나씩 이제 원인하고 원인 증서하고 다르다는 점. 원인 증서는 증거를 대는 서류로서 판결서예요. 그렇지만 원인은 매매만 매매, 증여만 증여, 교환이만 교환, 대물 변제면 대물 변제 이렇게 원인이 된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통지. 자, 그럼 지적 정리를 했으면은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위에 먼저 보시죠.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자, 이제 아까 지목 바뀌었다, 축척 바뀌었다, 뭐 이렇게 뭐 면적이 달라졌다, 이런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가 완료되면은, 자, 등기 변경 등기는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다가 부탁해서 했죠, 그죠? 지목 변경 좀 해주세요, 합병 좀 해주세요. 분할했는데 분할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다 변경 등기를 부탁해요. 그러면 부탁받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변경 등기를 완료해가지고 그 완료했음을 통지서를 직접 여러분한테 보내드립니까? 소관청으로 보냅니까? 아니, 변경 등기 완료했다라는 통지서를 여러분한테 보냅니까? 소관청으로 보냅니까? 소관청. 네? 그 어디 1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29페이지 보시면은 갈로 2번 찾았습니까? 갈로 2번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토지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기가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지적소관청이 이동 신청은 우리 토지 소유자들 이동 신청했지 않습니까? 60일 이내에. 그죠? 그 다음 변경 등기는 신규 등록 빼고는, 신규 등록 제외하고는 촉탁 등기로 한다 했어요. 관할 등기소에다가 지적소관청이 부탁해요. 그럼 부탁하면 변경 등기를 완료할 거 아닙니까? 그 완료했다라는 사실을 누구한테 보내줘요? 지적소관청에. 지적소관청에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즉 시군구청에서는 변경 등기 완료했다는 통지서를 접수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유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15일 이내에.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출제할 때는 그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이라야 맞지,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에 해야 되지, 촉탁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하면 틀린 지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꼭 좀 이제 이런 걸 자꾸 내요, 교수들이. 그냥 뭐 날짜 15일, 30일, 15일 이게 막 알아가면 또 안 되거든요. 언제부터 15일이고? 아까 우리 등록 말소 신청도 토지가 바닷물에 잠긴 날로부터 90일인지, 등록 말소하라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인지, 이걸 출제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아까 우리 토지가 바닷물에 잠겼을 때는 바닷물이 잠긴 날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입니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었습니까? 여러분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드렸잖아요. 등록 말소 신청하시라고. 만약에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시켜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지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다가 등록 말소 신청해 하셔야 된다.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시켜 본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하면은 60일 이내에 이동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 정리를 한 후 관할 등기소에는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이 말입니다. 신규 등록 빼고는. 그럼 촉탁하면 등기소에서는 변경 등기 완료했다라는 사실을 지적소관청에다가 통지를 해주면은 그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여러분들한테 15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내드려야 된다. 요걸 시험에 꼭 좀 대비해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29페이지에 지적 정리에 등에 통지해가지고 소유자들한테
모두 다 통지해 주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 정리 통지해 줄 필요 없고, 거기 보시면은 다른 사람이 정리했을, 신청해가 정리했다면은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이 정정 신청, 정리라든지 정리, 정정 이런 거 신청했다면은 정정했습니다라고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 보시면 전부 다른 사람이 했어요. 1번 직권, 2번 소관청, 3번 복구, 소관청이에요. 4번 직권, 5번 직권, 6번 행정구역 개편되는 거는 우리 여러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7번 대위, 8번 도시개발, 9번 역시 소관청 촉탁했을 때. 자, 이럴 경우에는 모두 여러분들 토지 소유자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 토지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주소지를 알면은 통지서를 보내드리면 되는데 이 사람 행방불명됐어요. 토지 소유자 주소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 민사에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뭐 무슨 서류를 보내셔야 되는데 이놈이 어디가 있는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가 있는지 주소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시최고 안 들어갔어요? 공시최고. 그렇죠.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며칠 지나면 14일 2주. 외국 놈한테는, 외국에 있을 때는 2개월. 예. 그거 하고 지나보면 도달된 걸로 간주해 버려요. 이해했습니까? 공시최고라 그래. 공시최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적으로 할 거는 공시최고입니다. 근데 거기 이거는 공적인 거예요. 이거는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주소도 모르고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시군구의 그 공보입니다. 공보, 동안 공보. 게시판 가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시행공고라든지 그런 공고들은 시군구 및 리동 게시판에다가 게시했어요. 단지 아까 지적 공부를 복구한 그 복구에 대해서는 공고를 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죠, 그죠? 인터넷 홈페이지 두 군데 나옵니다. 언제 했습니까? 아까 공부 복구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지적 정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면은 시군구 관보가 있습니다. 공보 나와요. 그 다음에 일간신문, 시사, 그게 뉴스가 게재되는 일간신문입니다. 뉴스가 게재되는 일간신문이나, 그 다음에 시군구 공보, 또는입니까? 밑입니까? 또는, 여기 밑 아니죠? 또는, 이제 거기, 이거 또는인지 밑인지, 이거 참 시험 나오면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하시면서 이때까지는 앞에가 전부 또는이었습니까? 밑이었습니까? 밑. 앞에 건 전부 밑 하나. 근데 또는 들어가는 요 하나,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됐습니다. 시험에는 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이거 또는인지 밑인지 리동 게시판인지 인터넷 홈페이지인지 이걸 가지고 장난치십니다. 점잖지 않게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점수를 좋은 점수 받으시려면은 이런 것만 좀 잘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미리 이게 밑인지 또는인지, 그 다음 시군구 게시판인지 인터넷 홈페이지인지 이렇게 잘 보시면서 방금 지적 그 공부 정리를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통지해 줄 필요가 없다는 점. 그렇지만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 정리를 했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땅 주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 그런 이때 알려줄 때는 거기 주소지로 보내주면 되는데, 혹시나 주소도 모르고 어디인지 모르면은 일간신문, 그 다음에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예, 13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하는 시기, 그 별표 3개 놓으시고,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하고 변경 등기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고,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 줄 치시고, 필요한 경우는 며칠입니까? 15일.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아까 봤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 필요 없는 경우는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거 날짜 시험 나옵니다.
자,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그다음 변경 등기 필요 없는 경우는 등록하는 날로부터 7일 날짜. 그다음 기산점. 그것만 대비해 놓으시고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시험에 대비하실 거는 없습니다. 예,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는 제일 밑에. 다른 거는 수수료 받아요. 근데 다른 거는 측량하면 측량 비용 받아야 됩니다. 근데 토지가 바닷물에 잠겼을 때 일부 바닷물에 잠기면 측량해야 되죠. 전부 바닷물에 잠기면 측량 안 해도 됐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 신청할 때 거기 수수료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면제. 다른 건 수수료 받는데 요거는 수수료 안 받아요. 그 대신에 과태료는 제때 60일, 90일 이내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했어, 안 했어요? 그렇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부과 안 한다, 이렇게 공표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수수료는 내야 돼요. 근데 수수료가 면제되는 건 딱 하나, 여기 언제? 등록 말소. 토지 바닷물에 잠긴 것만 해도 여러분 피해가 큰데 그러다가 수수료까지 내놓고 있어가면 너무 억울한 게 아니고 너무합니다. 국가가 너무합니다. 한국 불러야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음 주는 한 주 쉬시고 4월 달에는 우리 등기법 들어갑니다. 이제 등기가 더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제가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수업해 드리니까 처음부터 뭐 내 알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뭐 강의 좀 어렵게 한다고 여러분이 좀 뭐 말씀 뭐 하신다 하는데 저는 쉽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기초가 민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시고 이제 하시면은 좋은 점수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